자, 생명과학의 특성과 탐구 방법. 요게 이제 최초로 본 이제 훅이라는 사람이, 후크라고도 하는 훅이라는 사람이 최초로 본 이제 세포야, 세포. 근데 요게 써있나? 요게 아무튼 코르크 마개. 코르크 마개라고 하면 돼요. 코르크의 세포입니다. 얇게 잘라가지고요, 보면은 작은 방들이 많이 보여요. 이 작은 방을 셀이라고, 셀. 네, 세포가 셀이죠. 자, 그래서 저러고는 이제 저렇게 관찰한 거고. 근데 이제 그 예전에는, 아주 옛날에는 그냥 책 이름이 생물이었어요. 생물. 아주 옛날에는 생물로 끝이었는데, 생물에 대해서 알아본다 뭐 이런 거였는데, 요즘에는 생명과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명과학은 생물학에 농학, 생명공학, 뭐 기초의학, 약학 포함하는 넓은 범위에서의 학문입니다. 생명과학은. 그래서 연구 대상이 뭐 분자부터 시작해서, 원래 분자는 화학자들이 다루는 영역인데 분자 생물학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분자들이 생명체에서 어떻게 작용하냐, 그런 게 이제 뭐 약사들이 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뭐 생명과학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분야가 이제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해부학, 뭐 생태, 형태학, 생리학, 발생학, 유전학, 세포학, 분류학, 생태학. 생태도 이제 전체적인 걸 보는 거죠. 생태학은 요런 게 전부 다 생명과학에 속한다. 범위가 넓다. 이거 말하는 거야. 범위가 넓다. 생명과학은 분자에서부터 생물권에 이르는 모든 단계 연구하는 과학이 생명과학이다. 생명과학의 특징. 네, 아무튼 생명과학은 뭐 이게 응용과학에 속하지. 사실 화학이나 물리는 약간 기본적인 거에 속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생명과학이나 지구과학 이런 거는 응용과학에 속합니다. 예. 다른 과학 분야랑 잘 이렇게, 만약에 니네가 연구원이 된다, 그럼 코워크를 하셔야 돼요. 예. 다른 연구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랑 같이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랬었던 예 중에 결정적인 게 이제 DNA의 구조를 밝혀내는 실험이었는데, DNA가 이제 분자잖아요. 분자, 거대 분자인데, 그거를 X선은 원래 물리학자들이 이런 거를 연구하고 다루거든요. 그래서 X선 회절 분석을 해서 구조가 이렇게 꼬여 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예. 크릭이라는 사람이 원래 물리학자고 생명과학자 왓슨인데, 왓슨과 크릭이 DNA 구조가 이중 나선으로 되어 있다, 뭐 그런 걸 알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페니실린을 처음 이제 발견한 사람은 플레밍인데, 근데 그래도 약으로 만든 사람은 또 다른 이제 화학자가 약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플레밍도 이제 노벨상 타고, 뭐 왓슨 크릭도 노벨상 타고, 예, 생명과학 분야에서 노벨상 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통합적인 학문이다, 그런 거예요. 통합적인 학문이다. 생물역학, 생물정보학, 뭐 DNA 정보가 이게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되고, 뭐 농업 생명과학, 생명과학, 생물환경공학, 뭐 이런 분야도 뭐 이렇게 되게 통합적인 분야다. 예. 대부분 잘 먹고 살 것 같아요. 예. 생명과학 하면은 이제 뭐 이런데 많이 쓰이기 때문에. 예. 생명과학과 나와서 의대 가는 친구들도 많아요. 예. 생명과학과, 일단은 생명과학을 갔다가 의대 가는, 의대 뭐 의학전문대학교 뭐 이렇게, 요즘 의대가 되게 가고 싶어 하는 학과잖아요. 그쵸? 생명과학과 나와도 의대 가는 케이스 많습니다. 선생님은 화학과인데 화학과 나와도 의대 가는 애도 많아요. 네. 많은 건 아니지만 하여튼 가더라고요. 의사가 되더라고요. 결국에는 꿈이 있으면, 아무튼 화학이나 생명 분야가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그거를 잘 이제 화원, 생원 하거나 뭐 이런 친구도 많은데,
잘 연결 지어서 공부를 해 나가시면은 뭐 의대 가고 싶은 친구들은 생명과학과 가도 됩니다. 네. 의학전문대학을 가면 되니까. 자,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 물론 좀 길어지죠. 네. 그 수련 기간 뭐 이런 게 길어져요. 네. 그래도 네. 자기 꿈이 생명과학이면 갈 수 있죠. 자, 생명과학 탐구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균합적 탐구 방법하고 연역적 탐구 방법, 이렇게 두 가지. 균합적 탐구 방법은 여러 가지 관찰을 통해서 결론에 이르는 거야. 결론적으로는 관찰을 열심히 해요. 관찰을 관찰, 자연현상을 관찰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거 왜 다르지? 비슷하게 생겼는데 부리 모양 왜 다르지? 그런 다음에 이제 관찰 방법의 절차 고안하고 관찰을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연역적 탐구 방법이나 균합적 탐구 방법이나 처음에 자연을 관찰하는 거는 동일해요. 여기도 자연 관찰하지. 연역적 탐구 방법도. 그쵸? 네. 근데 처음엔 동일한데 관찰 주제 선정할 때는 그 이후에 이제 더 많이 관찰을 해가지고 분류를 해가지고 결과를 해석해내서 결론에 도출하는 게 균합적 탐구 방법. 이거는 미리 잠정적 결론을 내고 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균합적 탐구 방법은 관찰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근데 연역적 탐구 방법은 처음에는 관찰을 하죠. 그 다음에 문제를 인식한 다음에 이거는 결론을 그래도 내요. 가설이라고 하는 걸 세워요. 가설이 있어야지 실험 설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 문제 인식에 대한 잠정적인 결론을 가설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것 때문에 이럴 것이다, 이렇게. 그러면 그 가설에 맞춰서 탐구를 설계하고 수행해. 근데 틀릴 수도 있어요, 가설이. 그럼 가설이 틀리면 가설을 수정해, 다시 실험해. 가설이 옳으면 그걸 가지고 결론을 도출하고 그걸 일반화 시키는 과정이 연역적 탐구 방법이다. 이해하시죠? 네. 균합적 탐구 방법은 관찰을 먼저 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관찰을. 얘들을 보면 이제 아무튼 다윈 진화론을 알아낼 때나 세포설, 지금은 다 세포로 되어 있다는 거 알지만 옛날에는 현미경 같은 게 뭐 흔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 슈라이덴과 슈반 이런 사람들이 세포를 보다 보니까 생명체는 모든 세포로 되어 있구나, 뭐 이렇게 아는 겁니다. 사람의 유전체 사업, DNA 염기 서열을 밝히는 거죠. DNA 염기 서열을 밝히는 것도 유전적 균합적 탐구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역적 탐구 방법은 가설 세운다라는 게 가장 다른 점이고, 가설을 세울 때 이런 것도 자주 나옵니다. 실험군이 있어야 되고, 대조군은 사실 대조군은 아무 짓을 안 하는 거예요. 조건의 변화를 주지 않는 겁니다. 실험군이 조건의 변화를 준 거예요. 이 조건이 변화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 거다 예상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변이는 실험과 관계되는 요인인데, 독립변이인가 종속변이는 있어요. 독립변이는 또 이제 조작변이인가 통제변이로 나눌 수가 있고, 조작변이는 다르게 해주는 거고요, 의도적으로 변화시켜주는 거고, 통제변이는 그 외의 것은 같게 해주는 거, 같게 통제, 일정하게 유지. 조작변이는 변화를 주는 겁니다. 변화. 그래서 이 변이 통제가 확실하게 이루어져야지 실험이 확실하다고 볼 수가 있고, 근데 이거는 이제 독립변이라고 쓴 거는 결과에 해당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종속이라는 말이 종속적으로 어떤 조작변인의 영향을 받아서 일어난 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결과예요, 결과.
독립변이는 얘는 조작변인과 통제변인이 있는데 이런 거는 실험할 때 독립변인 중에 이제 조작변인과 통제변인을 맞춰주셔야 되고요. 그거에 대한 결과가 나올 거 아니야. 결과가 종속변이냐, 결과가 종속변입니다. 자, 뭐 예를 들어서 핵이 어떤 역할을 하냐. 지금 뭐죠? 아메바구나, 아메바의 핵을 제거하고 제거하지 않은 애. 건들기만 했나? 자극만 줬구나. 핵을 제거하지 않았죠. 그래서 요거는 실험군, 요거는 이제 대조군인데, 아메바를 둘러싼 환경은 통제변인이고요. 핵을 제거하고 안 하고는 조작변인이고, 나중에 얘가 죽고 얘가 살고 그거는 종속변인이고. 이해가시죠? 용어가, 그러니까 조작변인은 핵을 제거하고 안 하고, 통제변인은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뭐 조건들, 그거에 대한 결론이 이렇게 실험해서 결론이 아메바 생존 여부가 종속변인이 되는 겁니다. 종속변인은 결론입니다. 결론보다는 결과. 자, 그래서 연역적 탐구 방법으로 파스테르가 백신 연구를 하는 거나 닭을 이제 백신이 투여가 되면은 이제 살아나냐 안 살아나냐 뭐 이런 거 실험한 거죠. 그런 거는 이제 연역적 탐구 방법에 속합니다. 자, 졸린데 좀 일어나 주시고. 자, 각기병이라고 하는 거 다리가 휘는 거야. 다리가 휘는 병인데 병아리들도 각기병 걸리는 것 같은데, 그냥 태어나자마자 병아리도 다리가 막, 선생님이 이제 닭 같은 거 부화를 많이 시켜봤거든요. 똑바로 못 쓰는 애들이 막 있더라고요. 어찌됐건 현미랑 백미 이렇게 서로 이 실험군과 대조군을 두고 현미를 먹이면은 걔가 각기병이 잘 안 걸려요. 현미를 먹이면. 이거 보시면 결론에 보시면 현미에는 각기병 치료하는 예방물질이 들어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근데 일반화는 그러면은 그 물질이 B1이라는 것을 밝혔는데, 그러면 사람도 사실 B1을 먹으면은 각기병이 잘 안 걸립니다. 이게 뼈가 휘는 거거든요. 요게 이제 일반화가 된 거죠. 뭐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이거 연역적 탐구 방법이었고, 플레밍의 페니실린, 푸른 곰팡이가 떨어졌을 때 세균들이 죽는 걸 이제 본 거죠. 요거는 이제 실험군이고 대조군이고, 조작변이는 곰팡이를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통제변이는 뭐 온도, 크기, 양분 통제해야 되고, 종속변이는 세균 증식 여부인데, 세균 증식을 막는 물질이 푸른 곰팡이에게 있다. 그 안에 있는 물질이 페니실린이고, 이 페니실린은 곰팡이에 증식하는 세균뿐만 아니라 다른 세균들도 이제 증식 못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런 페니실린이 나온 거고, 세포설 확립되는 과정 균합적 탐구 방법 200년이나 걸쳤네. 200년. 로버트 훅이 코르크 조각을 본 이후에 이 세포들이 전부 다 있다. 뭐 이렇게 생명체면 전부 다 있다. 슬라이드에는 이제 식물 세포를 관찰했군요. 식물 세포를 관찰했고, 또 누구 하나 더 있지 않았나? 슈반이라는 사람은 동물 세포를 관찰합니다. 그래서 두 개를 다 봤을 때, 생명체는 세포라고 하는 게 기본 단위로 들어있다. 이런 걸 알게 되죠. 자, 생물은 이미 존재하는 생물로부터 생겨난다는 생물 속생설을 입증하기 위한 레디의 실험 과정입니다. 바나나 껍질 버리면 어느샌가 막 거기에서 초파리들이 막 태어나거든요. 바나나 껍질 그냥 여름철에 버리면. 근데 그게 이제 바나나 껍질에서부터 태어나는 게 아니라
이런 초파리가 이런 이제 뭐 지금 생선이나 뭐 이런 거구나. 요런데 알을 낳아야 돼. 그래야지 이제 또 다른 그 초파리가 태어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견인 통제하고 막 이러죠. 그러니까 균합적 탐구 방법이 아니고요. 대조군은 그냥 평상시랑 똑같이 놔두는 게 대조군이고, 요거는 어떤 이게 천을 씌우는 그런 실험을 한 거죠. 요게 맞고요. 레디가 설정한 가설은 파리는 얇은 천을 통과하지 못할 것이다. 근데 이거는 필요하긴 한 건데, 원래 가설은 이거잖아요. 예. 이게 가설이잖아요. 그래서 뭐 이거는 실험 과정에서 필요하긴 한 건데, 이거 답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네. 2번이 맞고요. 저거는 뭐 좀 당연한 거죠, 이거. 네. 이거는 실험 과정에서 당연한 건데, 이걸 가설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이 실험에 대한 가설은 요겁니다, 요거. 다른 생물이 있어야지. 이미 존재한 생물로부터 생겨난다. 이게 가설이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힘든데 여기까지는 하고 좀 쉬려고요. 개념 기본 문제 한번 봐주시고. 네, 갔다 오세요. 자, 여기 풀고 조금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뭐 이거는 얘기는 안 했지만 뭐 당연히 생명현상의 본질을 밝히고자 하는 게 생명과학이 맞고, 인류 복지 향상을 위한 응용 연구는 연구 대상 아니다, 아니지. 통합적 학문이고요. 다른 학문과 연계가 중요하고요. 네, 기억 디귿. 생명과학의 연구 대상에 대한 설명. 생물을 구성하는 분자도 연구 대상에 해당합니다. 세포 조직 기관 뭐 개체 연구 대상 뭐 이런 거 연구 대상 맞고요. 이거 아닌가? 생물을 구성하는 분자는 연구 아니다라고 써 있구나. 아니다가 틀렸죠. 미안. 연구 대상이고, 개체군 이런 생물건까지도 다 대상에 포함이 된다. 네, 생태학 연구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생태학 연구하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특히 해양 생태 연구하는 사람, 선생님 친구가 해양 생태 연구하는데 맨날 다이빙하고 뭐 좋던데 막. 예, 맨날 바닷속에서 하는 거 별로 안 좋나? 하여튼 다이빙을 엄청 잘하더라고요. 예. 생태학 연구하는 것도 좋은 것 같더라고요. 자연에서 이제 막 살고 막 이런 건데. 3번 그 다음에 이제 세부 학문 분야에 해당하는 거, 세포학, 형태학, 결정학은 아니에요. 결정학은 물리학입니다. 이거는 생화학, 예, 뭐 생화학 들어가요. 예. 생화학 아니네. 생화학 화학이구나. 생화학은 화학이네요. 화학. 그 다음에 생리학, 예, 발생학, 요건 화학이네. 생화학은. 그 다음에 연구 성과와 연계하여 세포에서 일어나는 단백질 합성과 DNA 복제 등을 연구한다. 뭐 DNA 이런 거 원래 거대 분자입니다. 분자 생물학에 해당하고요. 디귿이고요. 자, 움직임을 역학이겠다. 역학. 예. 부상 방지 뭐 역학. 예. 힘에 관련된 거, 생물 역학. 이거는 이제 생물 정보학입니다. 이런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같은 거 잘 축적을 해 놓는 겁니다. 예. 그래야지 뭐 범인 잡았을 때 뭐
유전자 분석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런 정보가 있어야지 어떤 유전자가 있으면 어떤 질병에 많이 걸린다, 뭐 이런 것도 알 수가 있고요. 귀납적 탐구 방법 과정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인데 나열하여라. 자, 먼저 관찰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수행에서의 관찰은 좀 나중이죠. 관련 주제를 선정해야겠네. 문제 인식하고 관련 주제 선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관찰 방법을 이제 정하고요. 관찰을 수행하고 결과가 나오고 그 해석을 하면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결과는 그냥 그 현상 자체로 이제 되는 거고요. 결론은 그거를 좀 해석을 하는 겁니다. 다라 바가 마나 이게 적절합니다. 다라 바가 마나 됐죠? 자, 그 귀납적 탐구 방법으로 아까 세포설 뭐 관찰하다 보니까 다윈의 진화설, 유전체 사업 이런 거는 이런 것도 됐긴 했지. 이거를 이제 귀납적 탐구 방법이라고 할 수 있나? 여튼 유전자 분석하는 거거든요. 유전체 사업은 30억 쌍의 DNA 염기 서열을 알아내기 위해 시작된 국제적인 프로젝트이다. 그러긴 하겠다. 네.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이거는 26쪽에 사람의 유전체 사업은 DNA 염기 서열을 알아내고 그 다음에 관찰해야 되는 거구나. 유전자 위치를 밝혀낸 사람의 유전체 사업도 귀납적 탐구 방법인데 이 사업의 목적은 사람의 유전자의 종류와 기능을 밝히고 이를 통해 개인별, 인종별 유전적 차이를 파악하며 환자와 건강한 사람의 유전적 차이를 비교하여 질병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아무튼 30억 쌍의 DNA 염기 서열을 밝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요런 유전자를 가진 게 어떤 질병이 나오더냐 뭐 이런 것들을 관찰했다 뭐 이런 의미가 있긴 한데 그러면은 이제 뭐 1번 염색체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은 무슨 일이 생길 수 있다 뭐 이런 걸로 결론 도출하는 건데요. 아무튼 이거는 뭐 그런 의미에서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질병이 있다 뭐 이런 거를 뭐 실험실에서 조작 변인, 통제 변인이 들어가 가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귀납적 탐구 방법을 할 수 있겠네. 관찰을 통해서 유전체 사업도 귀납적 탐구 방법. 다시 그 세포설, 진화론, 유전체 사업 이런 거는 이제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가설 설정에서 하는 거고요. 이 둘은 그 기억년 디귿. 그 다음에 7번에 자, 연역적 탐구 방법입니다. 먼저 문제를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 문제를 인식을 하려면 자연을 먼저 관찰을 해야 돼. 이것도 그 다음에 가설을 설정합니다. 가설에 따른 탐구 방법 설계 및 수행합니다. 그러면 결과가 나오죠. 결과. 그거를 잘 해석해서 결론을 도출합니다. 라, 다, 가, 마, 바, 나. 자, 대조 실험을 하는 단계 설계 및 수행이죠. 마. 의문점에 대한 잠정적 결론은 가설. 가. 마에서 탐구를 수행하여 얻은 결과가 가설과 일치하지 않을 때 해야 될 일은 가설을 수정합니다. 가설을 수정한다. 가설 수정해가지고는 이제 그 새로운 탐구 방법 설계하고 수행하면 되죠.
시험이 수행 이런 거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가설을 다시 수정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뭐 변인 이 빛을 바꿔줬네, 그쵸? 빛. 그 다음에 밝고 근데 온도도 변화 준 거네, 그쵸? 어둡고 온도, 빛과 온도에 대한 거 알아보는 거네. 빛은 강낭콩 발화에 영향을 준다. 주는데 결과가 써있진 않네요. 예, 주기에 하지 당연히. 결과가 써있진 않네. 아닌가? 안 읽어봐서 그런가 내가. 그렇죠. 뭐 결과가 지금 없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가설을 빛이 있고 없고를 했기 때문에 영향을 줄 거라고 본 거죠. 아, 이건 가설 설정이니까 그냥 요거만 있어도 되네. 강낭콩의 발화의 pH 영향을 받는다. 근데 그거는 특별히 pH 실험을 안 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7로 맞춰준 거는 맞는데 pH 변화에 관한 실험을 한 건 아닙니다. 이거는 고르지 마시고요. 디귿 강낭콩의 발화는 온도와 영향을 받는다. 그쵸? 그러니까 온도도 바꾸고 온도 있잖아, 온도 바꿨잖아, 그쵸? 그래서 기억 디귿. 그 다음에 자, 백신에 관한 건데, 백신을 주사했더니 탄저균 주사했는데도 건강했습니다. 백신 주사 안 했어, 이 친구들은. 21마리나 죽었네. 아이고. 그 탄저병 백신을 주사하지 않은 집단 피의 양이 필요한 까닭은 대조군으로서 쓰인 거죠. 대조군으로 실험군과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서. 이게 뭔 의미하냐면, 만약에 이걸 실험을 안 했어요. 예를 들어서 얘는 백신만 주사하고 모두 건강했어. 근데 알고 봤더니 백신 주사하지 않아도 모두 건강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백신 주사 안 한 애랑 한 애랑 비교를 해야지 확실해지는 거거든요. 얘가 건강하다고 모두, 그러면 백신 주사를 모두 놔야 되냐?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백신 주사 안 한 애도 건강할 수도 있거든요. 탄저균이라고 하는 애가 별로 세지 않은 균일 수도 있거든요. 지금이야 우리가 탄저균이 위험하다 이런 건 모두 알아도 대조군에 대한 실험이 있어야 됩니다. 조작변이는 탄저균 백신 주사 여부. 종속변이는 살고 죽은 거, 탄저병 발병 여부. 이 실험을 통해 알 수 있는 탄저병 백신의 효과는 있다라는 거죠. 탄저병을 예방한다. 자, 과학자 A 푸른 곰팡이 엄청 길게 써있네. 자, 귀납적 탐구 방법과 연역적 탐구 방법 중 어느 거냐? 가가 뭐죠? 가가 침팬치 관찰하고 이런 거네요. 제인구달 이야기인 건가? 아무튼 이거는 귀납적 탐구 방법이고, 그 다음 이거는 이제 막 이렇게 변이 통제 해가지고요 실험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연역적 탐구 방법이고, 귀납적 탐구 방법과 연역적 탐구 방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가설 설정 유무입니다. 사실 가설의 유무. 연역적은 가설을 세우는데 귀납적은 가설을 세우질 않아요. 자, 5분만 쉬었다가 다음 단어 할게요.